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의미로 횡성사랑카드 추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충북도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북도가 바이오메디 UCT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아시아 기자협회와 제주 4.3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며 가게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들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전기요금은 두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 시당 20원 넘게 인상됐습니다. 고물가에 전기요금 부담까지 늘어나자 주부들은 폭염이 예고된 올여름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시켜볼 생각입니다. 올해는 집에서 에어컨 안 쓰려고요. 낮에는 안 틀어놓으니까 그래도 시원해요. 우리 집은 안 틀고 웬만하면 안 틀려고요. 선풍기 계속 돌리지 몇 대.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한숨이 더 깊습니다. 여름철 한 달 전기요금을 100만 원까지 예상한다며 이달만이라도 선풍기로 버텨보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매출은 평소보다 한 3분의 1 정도 줄었는데 공과금 다 올린다고 하니까 여름에는 전기세도 올린다고 하니까 이거 뭐 진짜 세금만 내다가 뭐 이거 끝날 것 같아요.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부담 경감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는 전기요금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감축하면 2분기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요금을 적용하는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7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차감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월에서 9월 여름철 전기요금에 한해 분할 납부도 확대됩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한 주거용 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등 집합 건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도 최대 6개월까지 전기요금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전온 애플리케이션 또는 아파트나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받는데 월별 분납을 위해 매달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정원도시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하고 정원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명시가 5일 시청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관련 부서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정원도시 조성 방안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어디에서나 정원을 만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정원과 숲을 누리는 공간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명시가 추구하는 정원 문화도시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지방소멸 등 환경적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개념입니다. 정원을 통해 탄소 중립에 대응하면서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목해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021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광명시 마을정원 7개소, 꽃길 6개소 등을 조성했습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를 방문했는데요. 경기도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광명시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5일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고 박승원 광명시장의 협조 요청에 대해 원활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안양천 지방정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향후 국가정원 지정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염 부지사는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의 안내로 안양천 햇살광장, 튤립 조성지 등을 둘러보며 지방정원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광명시를 비롯해 안양, 군포, 의왕 등 4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4월 산림청으로부터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승인을 받고 현재 실시 설계와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제17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의 피날레 딤프 어워즈가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딤프 어워즈는 지난 한 해 대구에서 막을 올린 뮤지컬 작품과 딤프 기간 선보인 작품을 총망라하는 대규모 뮤지컬 시상식이자 국내 최정상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올해는 뮤지컬 배우 최재림과 미국 포브스 선정 아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30대 이하 30인에 선정된 원정맨 및 크리에이터 전창아, 시아지우 등이 시상자로 참여했습니다. 축하 공연으로는 대상 수상자인 위재영의 무대, 브로드웨이 뮤지컬 이프덴의 엘리자베스 정선아, 프랑스 뮤지컬 배우 로랑방 등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예우 강화를 위해 1급 중상이자 생계곤란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자활 지원금을 지원하고 모범 호국 보훈 시민 포상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횡성읍 묵계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미래 이모빌리티 거점 단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을 강원도에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횡성읍 달풍리에서 가담리를 연결하는 교량 신축과 도로 확포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진행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 발전종합 계획 변경에 신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미래 이모빌리티 거점단지 접근 도로 확포장은 총 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행안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시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교통량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축하의 의미로 지역 화폐인 횡성사랑카드 추가 할인 이벤트를 펼칩니다. 기간은 6월 한 달간이며 할인은 사용금액의 11% 한도로 100만 원까지 월 최대 11만 원의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70만 원 한도 10%에 비해 월 4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횡성의 대표 관광지 횡성 루지체험장과 안흥 찐빵 모락모락 마을도 강원 여행의 달과 제16회 횡성 군민의 날을 맞아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6월 한 달간 할인 행사가 진행되며 횡성 루지체험장은 정상요금의 30%, 안흥 찐빵 모락모락 마을은 정상요금의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출산 장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 이상의 자녀 학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부모면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 학습비 신청은 6월 9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셋째아인 경우 월 상한액 5만 원 한도로 신청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인 경우 월 상한액 5만 원 한도로 신청 학습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셋째아 171명, 넷째아 이상 40명 등 211명에게 1억 4,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설계 및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는 대형 전자파 차폐시설로 충북도는 시험시설과 지원시설 도입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파 차폐시설 구축 후에는 전문 인력과 기술 자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북도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자녀 양육과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북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충북도가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상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과 물놀이 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올해는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집중 순찰을 강화해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안전대책 기간 중 도매시군의 비상근무반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물놀이 지역의 안전관리 요원과 시민 수상구조대를 배치해 인명구조는 물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한국 중국기업 CEO 및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며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 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는 소개와 함께 국가개혁 테스트베드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학과 기업, 고등학교가 협업해 추진하는 바이오메디 UCT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북도, 봉화군, 대구 가톨릭대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릉을 포함한 22개 시군 모두 UCT를 조성해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바이오메디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대학은 지역 특화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연구 인력과 협력해 산림 기반의 바이오메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산림생물자원 사업화를 추진해 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지난 5월 통합보훈회관을 준공했는데요. 이곳을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명예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의 수건 사업이었던 통합보훈회관을 준공하고 지난 6월 1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기존 보훈회관은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좁아 통합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포항시는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합보훈회관을 준공했습니다. 신축 보훈회관은 지상 4층 규모로 사무실과 대회의실, 체력 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지역의 10개 보훈단체가 모두 입주해 있으며 각 단체는 화합 협력을 통해 지역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이를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방 소멸 등의 위기 극복 마련의 일환으로 지역 글로컬 대학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30일 지산학연 8개 기관과 환동의 지역 글로컬 대학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환동의 지역 지방정부와 핵심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글로컬 대학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대학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 협약기관은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의 글로컬 대학 성공적 추진에 협력하고 환동의 글로벌 선도기술 밸류체인 구축에 힘을 모아 지역 상생 발전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컬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지역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 지원, 협약기관 간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 협력 등입니다. 한편 글로컬 대학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일컫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민의 주요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인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부터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데다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광주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모범택시와 대형 승용택시의 기본요금은 3,900원에서 5,100원으로 1,200원 인상됐습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다만 거리와 시간, 할증요금은 변동 없이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합니다. 시민들이 단순히 부담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택시를 이용했을 때 조금이라도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노조와 이렇게 함께 노력해서 서비스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공공요금도 들썩이면서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전기료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5.7%, 도시가스 요금은 25.9%, 지역난방 요금은 30.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광주시의 경우 내년 상수도 요금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77%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기본적으로 한 23%는 올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요. 지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택시 요금에 공공요금까지 체감되는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 한숨 소리만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목포시 CCTV 관제센터 직원이 촉법 소년들을 포함한 용의자 4명을 실시간 추적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했는데요. 24시간 곳곳을 감시하던 CCTV 관제센터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모자를 쓴 무리들이 주차된 차량들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차 터리를 시도합니다. 절도 행각을 벌인 뒤 택시를 타고 도주를 시도하지만 경찰차가 막아서며 그대로 붙잡힙니다. 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분. 13살 촉법 소년들을 포함한 10대 4명이 절도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CCTV 관제센터 직원이 신고한 덕분입니다. 경찰서로 사달에서 바로 나갔거든요. 많이 도움됐죠. 도주하는 것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우리가 쫓아갔거든요. 택시 타고 도주하는 것을 근거로 했죠. 고등학생 1명, 중학생 3명. CCTV 관제센터가 용의자 검거부터 예방까지 결정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CCTV 관제센터는 광주에서 사건 사고 예방 4,800여 건, 전남에서 교통사고 등 안전대응 13,000여 건과 화재 등 재난 상황 예방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중 무휴 계속해서 89명의 관제원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상한 사건이나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1만여 대 정도 가까이 CCTV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람의 움직임과 차량 번호판 등을 감지하는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CCTV 관제센터 직원분들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각종 사건, 사고, 범죄를 확인하면 저희가 112 시스템, 112에 바로 보고를 해가지고 방향이나 인상착의, 특징을 가르치라고 근거하는 것입니다. CCTV 관제센터가 범인 검거부터 예방까지 24시간 잠들지 않는 매의 눈으로 시민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선업계가 오랜만에 호황 국면에 들어서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손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퇴직 예정자리 대상으로 취업 홍보에 나서는 등 일손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순 광업소 임직원들이 버스편으로 영암에 있는 현대3호중공업을 찾았습니다. 이들 90여 명은 이달 말 폐광을 앞두고 조선소 취업을 위한 현장 견학에 나선 겁니다. 홍보 영상을 감상한 뒤 조선소 야드 투어에선 엄청난 규모의 놀라움이 묻어납니다.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둘러보고 현장도 봐보고 자료들을 봐보니까 와, 정말 저희 광업소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굉장히 거대하고 또 직업에 대한 다양성이라든지 뭔가 조금 위험함을 조선업계 인력 확보 노력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대사모중공업 기술교육원에서 비자 종류에 따라 용접과 선박 도장 등 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븐 비자나 이 나인 비자는 뭐 용접 쪽하고 저희 선체 조립에 관련된 거를 계속 하고 있고요. D10 비자 같은 경우는 그 선박 도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나고 기량 검증을 통해서 E7 비자로 비자 전환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한 달 정도면 작업에 투입할 수는 있지만 숙련공이 아니라 일손 부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1000명이 넘는 일손이 모자라 구인난의 애를 태우고 있는 조선업계. 오는 21일에는 목포에서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 박람회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민선 8기 일자리 관리 전담 조직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5개 대학과 일자리 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지역 일자리 동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기관과 인재 양성기관, 공기업 관계자들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민간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와 인재 양성기관에서 키운 인력이 기업에 투입되는 속도가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인력 투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주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 실적 관리를 할 예정이며 13개 인허가 분야의 민간 일자리를 조사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는 기업의 경영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향상되도록 고용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아시아 기자협회와 제주 4.3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제주 4.3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제주 4.3에 대한 국제 기자 대상 인식 확산 사업, 제주 4.3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한 각종 기념 사업 홍보 및 참여 등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제주 4.3의 역사와 해결 과정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고 제주 4.3 세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아시라프 달리 아시아 기자협회장은 제주는 환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독특하고 매력적인 섬이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제주의 4.3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제주 4.3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한 협약 기간은 5년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게 됐으며 제주에 이어 2번째 특별자치도가 됐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한 달을 강원도 여행의 달로 지정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